대통령에 대한 제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인가, 집행이 불발될 것인가, 이걸 지켜보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두 번째 시도입니다. 대통령은 거부하고 있고, 네. 대치는 길어지고 있고, 공수처는 이제 처장은 사표를 냈고, 강경파 김성무 차장이 대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흐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는 뭐 버티기 모드지만은 예. 언젠가는 잡힐 거라 보고 예. 저는 근데 최대한 공권력 간의 충돌 없었으면 좋겠다. 아, 그럼요. 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움직여라. 예. 이거 뭐 아무리 그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등 떠밀어도 예. 속도보다는 유혈 사태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공수처에 하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공수처든 경찰이든 도대체 누가 지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 얘기는 공수처,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공수처하고 경찰이 민주당과 좀 좋게 말하면 소통, 나쁘게 말하면 내통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시각인데, 그러면 이준석 의원도 그렇게 보는 겁니까 지금? 지금 뭐 국민의힘이 빨리 하라고 압력 주고 있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개혁신당 뭐 소통 안 하고 있으니까. 예. 만약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공수처나 경찰도 빨리 하는 것보다 예. 무조건 유혈 사태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어. 제가 그래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그 예.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한남동에다 해보는 게 어떠냐. 거기 어차피 그 아주 옆에 민간인들이 많이 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옆에 뭐 이웃해봤자 뭐 오세훈 시장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 좀 양해해 주시겠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나오세요. 체포영장 집행. 윤석열은 투항하라.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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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유가 그대를 기다린다 뭐 이런 거. 그래요. 그러니까 자진 출석을 유도하는 네, 노래 틀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라고 봅니까? 어떻게 해결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저는 그런 어떤 심리전을 통해 가지고 네. 저는 투항하게 만들어야죠. 그럼 대통령이 예를 들어 저 공수처나 경찰에 저 물리적인 저 체포영장 강제 집행 이거 하기 전에 대통령이 알아서 일반 피의자도 하듯이 날짜 조율해서 스스로 공수처 제발로 걸어가서 조사받게 하는 게 제일 맞다. 그렇죠. 저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 올렸어요. 뭐라고요?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아직. LA 산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예. 자, 지금 저희가 12분 전에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유튜브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뭐 틀린 말은 없는데요. 하여튼간 예.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글을 올릴 정도가 되면 예. 뭐 틀린 얘기는 없어요. 그 자체는. 국민들은 지금 계엄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그 스트레스성 증후군을 겪고 있는데 예. 저는 그래서 이거 뭐 사태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또 오인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떤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절차와 예. 형사적인 이런 절차 두 가지가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물리력으로 이제 지지자 동원에 저지하고 있는 거는 형사 수사받는 프로세스인데 탄핵은 계속 진행되거든요. 예. 그런데 자신이 탄핵 기각될 것이라는 그런 망상에 빠지면요. 예. 더 이상한 주문들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층에다가. 어떤 주문이요? 뭐 강경하게 투쟁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강한 물리적 저지를 요구한다든지 저는 지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그럼 대통령이 지금 이 LA 산불에 관한 네.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린 거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나는 지위를 아직 직무는 정지됐으나 유지하고 있고 예. 곧 내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를 내면에 깔고 있다고 보시는 그런 거예요? 의도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예. 나는 지금 곧 돌아올 거고 정상적으로 나는 여러 가지 사안을 살피고 있다. 예. 뭐 이런 걸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미 동맹 이런 얘기도 페이스북에 썼다. 저는 굉장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 안에서 상황을 오판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실제로 오늘 아침에 일제히 조간신문들이 그런 보도를 했어요.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하고 오찬 자리에서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경호처 직원들이 따를 거로 보십니까? 동요하는 거로 보십니까? 저는 절대 안 따를 거라 봅니다. 예. 결국 저도 그때 국회에 그 국회 경비대가 둘러쌌을 때 물론 뭐 국회 경비대는 약간 경호처랑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은 거기 현장에 있던 그 직원들은 굉장히 동요가 심했어요. 예. 제가 그때 국회의원이 들어갔는데 못 막는 게 말이 되냐 막 소리 지르니까 예. 그 앞에 그 기동 대장하는 분은 한 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는데 뒤에 있는 그 아주 젊은 그런 기동 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 들여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계속 뒤에서 얘기했었어요. 아마 경호처도 비슷한 상황일 거다. 예. 페이스북
저 이준석 의원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보니까 네. 이런 얘기했었어요. 경호처에 제가 아는 동생 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소득층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길에 함께했던 그 동생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달했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응하지 마라. 너희들한테 월급 주는 사람은 망상에 빠진 계엄병자가 아니라 국민이다. 경호처에 의인이 있을 거다. 한 두 줄 정도 그렇게 제가 아는 사람들 근데 신분이가 지위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보냈는데 사실 아직까지 확인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지금 있는 게 그게 네. 뭐 예를 들어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서 제가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거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 경호처에 지금 있는 일반 경호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상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 그 제가 반농담적으로 대북 확성기라고 했지만은 예. 경찰이 그런 차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그 대북 확성기라고 표현한 게 예. 안에 그러면 경호처에 이제 일반 직원들도 좀 흔들릴 거고 네. 대통령도 흔들릴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제발로 대통령이 걸어 나오게 하자 이런 의미인 거죠. 경호관들이 다 포기하면은 예. 저는 대통령이 별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사실 원래 시위 현장 가보면 경찰이 그런 차량 쓰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뭐 당신들 경찰관 때리면은 뭐 몇 조 위반이고 맞아요. 현장에 예. 잡혀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어허. 근데 그거 그냥 옆에 한남동 주민들 예.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몇 명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예. 경호관들에게 어허. 좀 지금 상황에서 이 진입을 막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거를 한 하루 이틀 정도 방송을 해가지고 예.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나름의 중재안을 냈어요. 정치적 해법이죠. 여야는 합의해서 특검을 만들어 주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신병 처리를 그 특검이 통과될 때까지 좀 미루자. 이런 최상목 권한대행의 일종의 중재안 이건 어떻게 봅니까? 근데 이게 중재라기보다는 완벽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지금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에게 중재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이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서 타협안 정도 되려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되 그 현장에 체포하진 않는 거로 예. 뭐 그 정도로 이제 어허. 합의를 보는 게 어떨까 정도일 텐데 예. 그게 아니라 뭐 지연시킨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음. 야권에서 받기 어려울 거다. 그 대통령이 원래는 저 헌재에 출석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안 나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14일은 일단 이게 지금 약간 모순 상황이 된 게 뭐냐면요 예. 대통령이 헌재 와서 되게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나오면 체포당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 상황에서 예. 굳이 만약 최상목 대행이 타협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면은 그 정도 헌재에 출석할 때 그걸 체포하지 않는다 정도의 타협안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것도 법야권이 받을 수 있는지는 또 별개의 사안이죠. 그건.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걸어 나와서 수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다 이런 의미신 거예요. 이준석 의원의 그건 해법 얘기는. 이전에 당연히 해야죠. 대통령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뭐 대통령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요. 예. 특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정확한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신속하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무리수 두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적하면서도 표결 때는 찬성을 했거든요. 어허.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정성호 의원님도 이제 뭐 사실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예. 그러면은 내용에 대해서는 좀 타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을 거고 예. 사람들이 도주하고 있을 건데 어허. 이거는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과한 욕심은 좀 버려야 된다.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박근혜 특검 때도 저희가 특검 법안을 살펴보면요. 이게 예. 원래 짜자자작 뭐 1번부터 14번까지 수사하겠다. 그리고 15번에 보면 1에서 14까지 수사하면서 인지된 나머지 있어요. 것들 뭐 있어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외환을 넣어가지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지금 이슈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천권에 대해서는 여야가 민주당과 예.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공감대 이룬 것 같고 예. 문제는 수사 범위인데 예. 그 대북 확성기라든지 일종의 그 처음에 비상계엄 때 중간에 나왔던 뭐 저 일종의 신북풍 유도설 네. 이런 것들을 외환죄로 추가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거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 단독 보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2차 특검법의 외환죄 부분을 직접 지시해서 추가했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요. 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이걸 하려는 거예요. 왜죠? 그러니까 북풍 공작을 했다고 하려는 거잖아요. 예. 이건 이제
보수가 안보 그러더니만은 결국엔 부품 공작했다라는 프레임을 대선 때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탄핵과 그리고 계엄 국면에서 이것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길 바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누구 대선 때 어디 하나 끼워 넣을 그런 아젠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욕심내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사 범위에 관해서는 애초에 처음에 나왔던 대로 내란죄 부분만 보는 것이 맞다. 외환죄까지는 그것만 가지 말고. 해도 여기에 파생된 것만 해도 수사 그 정해진 기한 내 할 거 세고 셌습니다. 저는.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옛날에 보면요, 그때 박근혜 특검 때도 보면요, 예. 그때 그 범위가 그렇게 아주 넓진 않았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 나온 예. 거에 비해 가지고 근데 1,000명 가까이 수사하고 예. 그때 결국 윤모 씨랑 한모 씨가 들어가 가지고 다 해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특검은 원래 그 인지된 건에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도 특검법의 그 청구된 항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 윤모 씨나 한모 씨 같은 검사들이 있을 거다.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야 간에 시끄러운 게 특검법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전용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발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게시판의 댓글, 그다음에 카톡으로 퍼나르기, 뭐 메신저로 퍼나르기 이런 거 하면서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거 요거를 이제 막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카톡 계엄령이냐 이거 뭐 대국민 선전포고냐 이렇게 크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이 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뭐 카톡을 검열하겠다 이런 까지 아닌 것 같아요. 뭐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을 내란 선동으로 다스리겠다 뭐 이런 건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옛날에 그 우리 친일 예. 종북 몰이할 때 보면은 아하. 친일의 개념이 너무나도 이제 넓어져가지고 예. 일본 물건을 사면은 뭐 친이다 이런 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쯤 되면 이제 국민 여론이 싸해지거든요. 자 종북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가면 무슨 뭐 어떤 방송을 보면은 종북이다. 뭐 이런 정도까지 가면은 종북의 개념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내란도요. 내란죄는 엄청나게 심각한 죄인데 내란 선동도 심각한 죄거든요. 예. 그런데 내란 선동의 범위를 그렇게 넓게 잡아버리면은 어허. 내란 자체가 희화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사실 그 초기에 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내란 공범이다 프레임을 너무 세게 씌우는 것도 오히려 사퇴 해결에 도움 안 될 거라는 걸 그 법약권 내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아니 어쨌든 표결로 뭐든 200석을 넘겨야 되는데 예.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내란 공범이다 이래버리면은 어허. 200석 넘기기 쉽지 않을 걸?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내란의 공범을 엮는 거는 어허.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민주당이 좀 급하다고 봅니까? 일반 국민까지 갈 건 아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반 예. 국민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은 예를 들어 그에 상응하는 뭔가 만약 누구의 명예훼손한다 그러면은 법이 있는 것이지 예. 내란 선동에 준한다 그건 너무 좀 힘든 겁니다. 그건. 아니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관련해서 뭐 지금 민주파출소 뭐 이런 거 운영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그걸 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까 하는데요. 예. 이게 원래 그 공무소 참칭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앱을 만들어 가지고 예. 앱 이름을 경찰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예. 경찰과 헷갈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민주파출소 그러면은 그게 뭐 서울시 무슨 구 민주동에 있는 파출소인지 아니면 뭐 민주당 파출소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예. 제가 만약 고깃집을 열었는데 아니면 술집을 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쪽으로 이미지가 좀 괜찮아가지고 예. 대통령실이라고 고깃집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팔리겠지만은. 뭐 부정경쟁 방지법 보면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부정경쟁 방지법도 있고 예.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예. 이제 사실 그 별이 여러 개가 있으신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사칭하셨다가 문제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검사 자친 논란 PD랑 같이 뭐 예. 그래가지고 하신 것처럼 그런 거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파출소 해놓고 그 안에 세부탭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예. 파출소 및 경찰관을 사칭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M 내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지율 좀 볼게요. 계엄 사태 이전으로 여야 지지율이 돌아갔다. 한국갤럽의 7일에서 9일 실시한 무선전화 면접 조사 국민의힘 34, 민주당 3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지지율이 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거 이건 어떻게 원인은 뭐라고 보고 있어요? 이준석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요. 지금 시점쯤에 보면 네. 이제 그 당시에 검사들이 이제 윤모 씨와 한모 씨가 적용한 법리라는 것이 예. 그때 공동지감론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했어요 탄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탄핵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쟁점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맨날 얘기하고 있을 텐데 예.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선 국면으로 이제 이 상황이 넘어갔다고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하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그냥 자 탄핵은 기정사실 이렇게 간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 당시에는 박근혜 예. 대통령이 탄핵된다에 대해서 우선 국민이 반반 나눠져 있었고 예. 지금은 그 탄핵 반대 집회도 한남동 앞에서 일부 이제 하는 예, 거지만 예, 예. 그때는 태극기 부대 뭐 장난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조기 대선 국면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존재가 자꾸 부각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탄핵에 지금 찬성하느냐 조사 결과와 예. 다르게 나오잖아요. 탄핵에 찬성하느냐는 탄핵 찬성이 매우 높게 나오는데 예.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면 굉장히 계엄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게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껴있는 대선판에 대한 양당 지지율 구도는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다.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거 너무 국민의힘이 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극우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은 이게 다 우파 정치의 다양성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할 때부터 이 강경 보수 세력과 선을 긋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요. 근데 선거 어차피 단순 다수제에서 50% 넘기는 게 중요하다 보면요. 예. 이 오른쪽 집결은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라고 어디 가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무슨 뭐 정강 목사한테 90도 인사하고 제가 그게 세상 제일 쉽죠. 예. 근데 그렇게 가면은 무난하게 그냥 예를 들어 한 40 모으고 진다. 예. 그러니까 욕 먹어가면서까지 오른쪽에서 욕 먹어가면서까지 가운데 중도 확장을 하고 예. 호남에 서진 정책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뭐 이 3, 40 끌어모으기 정치로 가는 게 다양성이다 확장성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유통일당에서 국민의힘 넘어오면서 이준석 당시 대표하고 김종인 당시 이제 전 비대위원장하고 나름의 이제 중도 확장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 이기고 지방선 이겼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다시 좀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원인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네. 한 50% 정도의 진영을 구축해 놓으면은 그 중에 중도적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한 15% 남짓하고 콘크리트 35%가 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 안에서는 또 35가 계속 강한 소리 내는 거예요. 예. 예. 저는 그리고 메시지가 그 되게 간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예. 그런데 중도 포섭이라고 하는 거는 메시지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당내 구도화에서는 뭐 시원하게 말한다 이런 거.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 말나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양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름의 지지층대 집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개혁신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궁금해지긴 하는데 지금 내부 문제가 시끌시끌해요. 근데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의원에게 상황 정치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상황 정치라고 할 만한 게 지금 개혁신당 내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허은하 대표가 최근에 이제 사무처 당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당무 거부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급해가지고 그게 제가 뒤에 조종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글쎄요. 저는 그거는 좀 망상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저는 지금 개혁신당 내에서 허은하 대표가 혼자 외롭게 지금 이제 고립된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고립이 가속화될 겁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예전에 당 대표 할 때 네. 당시에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하고 충돌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 당선돼 결국 밀려났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당 대표 자리에 있었고, 근데 지금은 개혁신당은 유력한 거의 유일무이한 대선 후보고, 네. 대선 후보나 마찬가지고 아직 판이 열린 건 아니지만 허은하 대표는 대표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유력 대선 후보 당 대표 자리만 바꿔서 충돌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하면서요 갈등 네. 상황이 오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히려 조기 대선 선언을 하니까 한 2, 3일 뒤에 이제 허은하 대표가 인사 막 바꾸고 이러면서 예. 이런 사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개를 잡아도 예. 이제 개 같은 거 이제
그렇죠. 다리 10개 있는 개. 그 개 옆으로 가는 개. 개가 예. 탈피할 때 그걸 가장 취약하거든요. 예. 그냥 그걸 노리고 이제 잡으면 소프트 크랩이 되는 거예요. 껍질째를 먹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이런 시도를 하는 거는 예. 저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떤 의도요? 허은하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준석이 이제 대선 나간다고 하니까 예. 내 주장을 이렇게 좀 강하게 해도 이준석이 뭐라 못하겠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때 갈등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예. 그랬잖아요. 왜 그 대선 후보랑 갈등이 있느냐. 예. 저는 그때 대선 후보가 이 상태로면은 대선 못 치르기 때문에 전 책임감으로 하는 거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론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나중에 보면 항상 맞는 행동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